안녕하세요. 140자 속에 녹아있는 깨알같은 시사 트윗을 모아 전달해드리는 저는 유나입니다. 어제는 종편에 대한 트윗 여론을 전달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진보 언론에 대한 트윗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조중동에 맞서는 진보 언론에 해당하는 언론 매체는 한경오프, 즉 한겨레, 경향, 오마이, 프레시안이 있는데요. 오늘 트윗은 한겨레 경향신문에 대한 견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직의 아이콘 그즈님은 팟캐스트 노유진의 정치카페 49화 2부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트윗으로 요약해서 전달해 주셨습니다. 진보 언론과 관련된 부분만 전해드립니다. 유시민, 한겨레나 경향 같은 진보 매체도 제목을 보세요. 야권의 무능함과 나태함이 패배를 불렀다? 그런 식이면 한겨레와 경향의 낮은 점유율은 뭐로 설명할 거예요? 경영진과 기자들의 나태함과 무능이 시장 점유율 하락을 불렀다. 이렇게 말하면 인정하겠냐는 거예요. 조중동이 지배하고 있는 미디어 시장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자기들이 아래에 있으니까 공정 경쟁을 못하니까 못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 문제는 객관적으로 보면서 정치 문제는 부정하고 야당을 훈계하고 야단치고 비난하고 저는 이해 못하겠어요. 구리거울님도 유시민 작가와 비슷한 주장을 지난 3월에 한 적이 있네요. 이번 보궐선거에서 야권은 분열을 넘어 아예 난립 중인데 이제 출범 2달도 안 된 문재인 체제가 이기지 못하면 실패라는 논리라면 열렬한 시민의 지지에 물적, 인적 자원을 공급받고도 창간 30년이 되도록 조중동 중 하나도 못 이기고 있는 한겨레는 패가 내야지? 늘 푸른 나무님? 조중동은 그렇다 치고 문 대표 무능이라고 몰아붙이는 진보 매체들, 독자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 미뤄줘도 왜 조중동 하나를 당하지 못하나 종편 하나 꿰차지 못하고 그것은 진보 매체들이 무능하고 경영 능력이 없어서 아닌가? 사돈 낱말하지 마라. 이 시대에 참된 언론은 없는가?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언론다운 언론이 없다. 세월호 시행령 문제를 정확히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언론의 책임이다. 정부와 새누리의 몽리로 해결되지 못한 시행령을 왜 새정년의 무능력이라고 말하는가? 경향신문 정신 차려. 비상님은 언론 환경에 대한 트윗을 자주 해주시는 분입니다. 보수와 진보 진영 대 민주 진영으로 한국 정치 환경을 구분하고 민주 진영을 대변하는 언론이 부재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비상님의 트윗은 번호 붙여서 소개드릴게요. 1번.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흠은 아무리 크고 근거 있어도 축소되어 애매하게 알려지고 문재인과 새민련의 흠은 아무리 작고 근거 없어도 확대되어 기정사실로 알려지는 것이 현재의 기형적인 언론 환경임. 이건 공중파와 종편, 조중동만으로는 불가능, 자칭 진보 언론 덕분. 2번. 대한민국의 언론 환경을 기형적으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다름 아닌 진보 언론임을 간과하면 안 됨. 현재의 환경은 자칭 보수와 진보 진영 대 민주 진영, 반새누리 진영을 대표하는 대한 언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새누리 승리의 결정적 원인. 3번. 수구 진영과 진보 진영을 대변하는 언론은 있어도 민주 진영을 대변하는 언론은 존재한 적 없음. 정확히 말하면 과거 독재 시절 창간된 한겨레가 당시 민주진영을 잠깐 대변하긴 했어도 그때뿐이었음. 진보 언론이 반새누리 진영을 대변할 거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길. 4번. 수구 언론이 수구 진영만을 위하는 것처럼 진보 언론이 진보 진영만을 위하는 건 당연한 일임. 문제는 민주 진영만을 위하는 언론이 없다는 사실이고 더 큰 문제는 진보 언론이 곧 반새누리 진영을 대표할 거라는 그릇된 믿음이 지배적이라는 것. 전혀 그렇지 않음. 재보궐선거 기간에 가끔 보였던 인상적인 트윗이 문재인은 누구와 싸우나 하는 것이었는데요. 문재인은 새누리당, 조중동, 종편과 싸워야 하고 그리고 진보 언론과도 싸우고 또 무엇과도 싸운다. 그래서 참 힘들다는 트윗이었죠. 진보 언론이 민주진영의 목소리도 대변해주길 바라는 건 무리한 희망일까요? 오늘 마지막 부분은 한겨레 신문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 대한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새정치민주연합 양산시 지역위원회 송인배 위원장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내용 중에 나오는 2억과 2천만 원은 27년 전인 1988년의 금액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문재인 의원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면
여러분도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는데, 한겨레신문, 문재인 의원님 한겨레신문의 주주시죠. 주주신데 한겨레신문 창간이 88년도죠. 근데 뭐 그거는 대부분 다 아시는데, 한겨레신문이 중간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이 힘들어서, 특히 언제 힘들었냐면, 본사는 신문은 찍는데 지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뉴스도 모아야 되고, 두산 지부가 있어야지 부산 뉴스를 서울로 올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신문이 오면은 여기 또 각 이제 배분을 또 해야 돼 등등, 이렇게 어떻든 지역 본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지역 본부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한겨레신문이 어려워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좀 내놔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주 중에 돈이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문재인 의원님께서 전세를 사셨는데, 전세를, 아파트를 2천만 원짜리인가 그때 그 당시에 사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변호사 신용 대출을 받아서 2억을 받아서 2억을 한겨레신문 부산 지부를 설립하기 위해서 내놓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이게 부산만 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한 거죠. 광주도 하고 다 했는데, 지금까지 그 돈을 이제 신문사에서 빌려간 거 아닙니까? 돈을 돌려줬거든요. 돌려받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 문재인 의원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지만, 이게 알려지지 않는 것도 참 대단하고, 그리고 1,000만 원인지 3,000만 원인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그 전셋집을 사는 사람이 지 아무리 변호사지만 신용대출을 해서 2억 원이라는 돈을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곳에 투척을 한다는 것이 그냥 평범하게 넘어갈 문제는 분명히 아니다. 그리고 그 돈을 지금까지도 준다고 했는데, 뭐 준다고 했지만 뭐 그게 뭐 들고 와서 준다고 했겠습니까? 뭐 했겠지만 아직도 받고 있지 않은 유일한 사람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